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이 때로는 엄청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큰 사고가 났고 어떤 상해가 크게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러면 전문가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하드캐리 시간에는 빗길에 과속을 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차량을 충돌해가지고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고 영상부터 같이 보고 오시죠. 자, 영상을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고는 5월의 어느 날 6시경에 오후 6시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날씨가 흐린 것 빼고는 전방에 시야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의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요추 1번과 오른쪽 늑골 4번이 골절되고 그 다음에 경추에 염자가 생기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0살이 넘지 않은 젊은 공무원이었는데요.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의 그 임금이라는 것이 각종 수당, 예를 들자면 정근 수당,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 시간의 근무 수당, 성과 상여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일실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15가지가 넘습니다. 저희도 이런 공무원들의 피해 사건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이 소득과 관련돼서 이 수당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직급마다 이 지급되는 방식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계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윤앤리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의 수당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계산을 해서 소득을 산정하는데 조금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사고는 보시다시피 내리막길에 커브길을 돌아오는 가해 차량이 커브길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가해 차량이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커브길에서 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말죠.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는 커브길에 상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올 거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더군다나 이 사고는 보면 커브길에서 거의 맞물리는 상황에서 가해 차량이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와 버리거든요.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안전하게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피해자 쪽에 과실 책임이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캐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험사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이런 걸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고에서 이 보험사의 담당자가 이 가해 차량을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자, 사고 이후에 양 차량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옆쪽으로 반쯤 전복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가해 차량은 운전석 쪽 본네트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감정의는 10년간 16%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충돌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을 수 없다.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그리고 이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서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또 쟁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감정을 통해서 난 장애율이 10년간 16%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보험사 측에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공고 결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산 내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실 수입액이 9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위자료, 치료비 등 이렇게 포함을 해서 1억 500만 원의 화해공고 결정 금액을 내린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금액은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도 인정해야 되고 뭐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최초에 제시했던 금액 2,500만 원보다 무려 8천만 원이나 더 증액된 금액이었는데요. 이 금액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이 때로는 엄청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큰 사고가 났고 어떤 상해가 크게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러면 전문가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케이스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뭐 이제 일을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보험사와 배상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났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윤회니를 찾아오심으로써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8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윤회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올해는 겨울철에 날씨도 추운 날이 많고 눈도 꽤 많이 내린 날도 있고 그래서 유독 이렇게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항상 미끄러운 길을 가실 때는 안전운전에 더 유의하시고 항상 방어운전, 상대방도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나도 미끄러질 수 있지만 그런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하시는 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드캐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하드캐리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